일본 열도가 다시 한번 발칵 뒤집혔습니다. 수개월 동안 이어진 기록적인 쌀 부족 사태. 거리는 쓸쓸했고 사람들의 표정에는 그늘이 드리웠습니다. 슈퍼마켓의 쌀 코너는 텅 비었고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 물량을 기다리는 긴 줄이 새벽부터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혼란보다 더 큰 파문을 일으킨 사건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일본 상류층 인사들이 국민 몰래 한국산 쌀을 싹쓸이해 갔다는 사실, 백지 수표까지 내밀며 쌀을 확보했다는 충격적인 정황이 밝혀졌습니다. 언론은 이를 식탁의 반역이라 불렀습니다. SNS에서는 국민을 기만한 정부라는 해시태그가 트렌드를 장악했습니다. 거리에서는 분노한 시민들의 항해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정부 고위층은 이에 대해 터무니없는 해명을 내놓았습니다. 한국쌀 품질을 비밀리에 조사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 국민들의 분노는 더욱 들끓었습니다. 우리를 굶기면서 너희는 비밀리에 최고급 쌀을 먹었단 말이냐? 그리고 지금부터 일본을 뒤흔든 충격적인 진실이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잠깐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될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이런 숨겨진 이야기들을 누구보다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한 번의 클릭이 더 좋은 이야기로 보답하는 힘이 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야마가타현, 평화롭던 고향의 논밭이 햇살에 반짝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나카무라 소타가 아직 어린아이였을 때 할아버지는 늘 말했습니다. 소타야, 쌀이란 건 말이지 사람의 땀과 정성이 깃든 보물이란다. 소타는 그 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할아버지가 손수 지은 고시카리로 지은 밥은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빛났습니다. 뜨끈한 밥 한 숟갈에 온 가족이 웃던 그 시절, 그것이 소타에게 일본 쌀의 절대적 신념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성장했습니다. 농림식품청의 쌀 정책 담당자가 되었습니다. 자부심은 여전히 굳건했습니다. 우리 일본 쌀은 세계 최고다. 어디에도 뒤지지 않는다. 그러나 그 믿음은 2024년 여름 처참하게 깨져버렸습니다. 그해 일본을 덮친 폭염은 모든 예측을 뒤엎었습니다. 연일 40도를 웃도는 무더위, 타들어가는 논, 메마른 땅, 벼는 자라지 못했습니다. 벼는 이삭을 맺지 못하고 시들어버렸습니다. 수확철이 다가와도 논은 황량했습니다. 야마가타뿐이 아니었습니다. 홋카이도에서 큐슈까지 전국이 동일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는 전국 평균 쌀 수확량 전년 대비 53% 감소라는 충격적인 숫자가 찍혀 있었습니다. 도쿄, 오사카, 나고야 도시마다 쌀 사재기 대란이 일어났습니다. 슈퍼마켓은 아침 6시부터 줄이 늘어섰습니다. 사람들은 텅 빈 선반 앞에서 망연자실했습니다. 한 포대라도 사야 해. 언제 또 들어올지 몰라.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쌀 한 포대가 정가의 5배에 팔리는 암시장이 형성되었습니다.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광경이었습니다. 아이들 급식에서는 밥이 사라졌습니다. 노인들은 하루 한 끼로 버텼습니다. 식당들에서는 밥 추가 무료 문구가 사라졌습니다. 국민들의 삶은 조용히 무너져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정부는 무능했습니다. 일시적인 혼란입니다. 곧 복구될 것입니다. 나카무라 소타 역시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설마 일본 농업이 이렇게 쉽게 무너질 리가 없지. 그는 현실을 외면했습니다. 현장을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숫자만 보고 보고서만 읽었습니다. 하지만 민심은 끓고 있었습니다. 신문 일면에는 매일같이 절규하는 국민들의 사연이 실렸습니다. 아이들 급식이 중단되었습니다. 쌀이 없어 밀가루로 끼니를 때우고 있습니다. SNS에는 절박한 글들이 넘쳐났습니다. 쌀 한 톨이 이렇게 소중할 줄 몰랐습니다. 정부는 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겁니까? 나카무라 소타는 점점 심장이 조여오는 듯한 압박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상류층 인사들이 국민 몰래 한국산 쌀을 들여와 비밀리에 소비하고 있다는 이야기. 그때까지만 해도 소타는 믿지 않았습니다. 한국 쌀? 설마 일본 쌀보다 나을 리가 없잖아. 그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알 수 없는 불안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일본 농림식품청 긴급대책회의. 긴장감이 감도는 회의실 안. 모두가 고개를 숙인 채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책임자 사카이 히로시 국장은 탁자를 힘껏 내리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떻게든 우리 일본 쌀로 버텨야 한다. 외국 쌀 수입은 있을 수 없다. 특히 한국 쌀 같은 저급한 품질을 들여와선 안 된다. 고집스러운 그의 외침에 회의장에 모인 관료들은 애써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카무라 소타 역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래, 맞아. 일본 쌀은 세계 최고야. 한국 쌀 따위가 설 자리는 없어. 그때만 해도 소타는 그 믿음을 굳게 지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회의가 끝난 뒤 그의 책상 위에 조용히 올라온 한 장의 문서. 긴급 식량 공급 경로
비공식 루트. 소타는 의아해하며 문서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믿을 수 없는 단어를 발견했습니다. 한국산 쌀, 하늘빛 햇살. 그제야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회의장에서는 외국쌀을 부정했지만 수면 아래에서는 이미 고위층들이 한국쌀을 몰래 들여오고 있다는 사실을. 혼란스러웠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국민에게는 일본 쌀만 먹으라고 하면서 자기들은 한국쌀을 먹다니. 그날 밤 소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쌀이 부족해 굶주리는 국민들, 울며 급식을 포기해야 하는 아이들, 그런데 높은 자리에 앉은 이들은 조용히 최고급 밥상을 차려 먹고 있었습니다. 그 불공평함에 소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직접 확인해야겠다 결심한 그는 변장하고 오카야마에 있는 한 한국식품 전문점을 찾았습니다. 오카야마 외곽 한적한 골목길, 붉은 간판을 달고 있는 조그만 슈퍼마켓. 그곳이 바로 문제의 장소였습니다. 들어서자마자 눈에 들어온 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하늘빛 햇살쌀 포대들. 포대는 반질반질 윤기가 돌았고 선명하게 전남 무한 농협이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옆에서는 일본인 손님들이 쌀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이게 그 한국 쌀이야? 엄청 맛있다던데. 어색한 일본어를 나누는 중년 여성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들은 주저없이 쌀 포대를 들고 계산대로 향했습니다. 소타는 뒷걸음질 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몸은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덜덜 떨리는 손으로 한국 쌀 한 포대를 집어들었습니다. 포대를 들고 있자니 묘한 열기가 손바닥을 타고 올라오는 듯 했습니다. 부끄러움, 분노,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강렬한 호기심. 대체 얼마나 맛있길래 이렇게들 찾는 거지? 소타는 마음속 깊이 중얼거리며 조심스럽게 계산을 마쳤습니다. 그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서둘러 가게를 빠져나왔습니다. 마치 죄를 지은 사람처럼. 집으로 돌아와서도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정말 이걸 먹어야 하나? 하지만 이미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진실을 알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소타는 결심했습니다. 밥솥에 하늘빛 햇살쌀을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물기를 맞추고 취사 버튼을 눌렀습니다. 웅하는 소리와 함께 밥솥이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몇 분이 지났을까요? 방 안가득 퍼지기 시작한 은은하고 깊은 고소한 향기. 소타는 멍하니 냄새를 맡았습니다. 이런 향기는 처음이야. 밥솥이 완성 신호를 울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밥솥 뚜껑을 열었습니다. 피어오르는 하얀 김, 윤기 자르르 흐르는 새하얀 쌀밥. 소타는 떨리는 손으로 밥을 한 숟가락 퍼서 입에 넣었습니다. 순간 세상이 멈춘 듯 했습니다. 쫀득하면서도 탱글탱글한 식감, 씹을수록 퍼지는 은은한 단맛, 하나라 날살아 움직이는 듯한 경쾌한 촉감, 그리고 무엇보다 입안 가득 퍼지는 깊고도 깨끗한 여운. 소타는 말문을 잃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평생 믿어왔던 일본 쌀의 맛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경험이었습니다. 아내와 아이들도 밥을 한 입 먹고는 감탄사를 터뜨렸습니다. 여보, 이 밥 무슨 밥이에요?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밥은 처음이에요. 소타는 멍하니 밥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그리고 일본이 얼마나 오랫동안 오만과 착각 속에 살아왔는지를. 그날 밤 나카무라 소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머리로는 부정하고 싶었습니다. 한국 쌀이 일본 쌀보다 맛있을 리 없다. 오늘은 단지 컨디션이 이상했던 걸 거야. 우연이었을 거야. 하지만 마음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 한 끼의 밥이, 그 한 숟가락의 충격이 그동안 굳건히 쌓아 올렸던 믿음의 탑을 처참히 무너뜨렸다는 것을. 그는 밤새 뒤척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믿어온 건 무엇이었나? 일본 쌀이 최고라고, 우리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고 믿어왔는데 그 자존심 정말 진짜였을까? 새벽녘 소타는 결심했습니다. 확인해야 한다. 진짜를 직접 보고 듣고 느껴야 한다. 그는 곧바로 행동에 옮겼습니다. 며칠 후 나카무라 소타는 농림식품청에 공식 요청서를 제출했습니다. 한국쌀 품질과 생산 시스템 실사 요청, 한국농업 현장 방문 승인 신청. 동료들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설마 진심이야? 한국까지 가서 뭘 하려고? 소타는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면 우리는 결국 몰락할 겁니다. 진실을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설득은 쉽지 않았습니다. 보수적인 상층부는 필사적으로 반대했습니다. 한국 쌀은 여전히 신뢰할 수 없다. 시간 낭비다. 하지만 이미 시장은 변하고 있었습니다. 국민들은 변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눈을 감고 귀를 막는다고 진실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소타는 절감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정부는 마지못해 실사를 승인했습니다. 나카무라 소타는 동료 2명과 함께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기내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 사이로
아직 보지 못한 진실이 어른거리는 듯했습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가보자. 직접 보고 느끼자. 인천공항에 도착한 소타 일행은 곧장 한국농림축산식품부의 안내를 받아 이동했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전라남도 무안군, 한국에서도 유명한 첨단 스마트팜 단지였습니다. 버스 창밖으로 끝없이 펼쳐진 농가 밭, 그 풍경은 일본의 농촌과도 비슷했지만 뭔가 눈에 보이지 않는 차이가 느껴졌습니다. 농촌이 살아있다. 소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도착한 곳은 마치 거대한 연구소 같았습니다. 논밭 위를 드론이 날아다니고 있었습니다. GPS 위성 신호를 받아 자율주행하는 이양기들이 사람 한 명 없이 논을 가로지르며 모내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농장 한쪽에는 통유리로 된 관제센터가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는 젊은 농업 기술자들이 거대한 스크린을 통해 논의 온도, 습도, 일조량, 토양 성분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었습니다. AI 시스템이 모든 데이터를 분석하고 각 필지에 맞는 최적의 비료량과 물 공급량을 조정했습니다. 그 모습은 소타가 알던 일본 농업의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이건 농업이 아니다. 이건 하나의 과학이고 하나의 산업이다. 그는 숨을 삼켰습니다. 이어 방문한 곳은 RPC, 미국 종합처리장이었습니다. 거대한 사일로, 초대형 자동 건조 시스템, 로봇팔이 수확된 벼를 선별하고 도정하고 포장하는 공정, 그 어느 곳에서도 먼지 하나 찾을 수 없었습니다. 모든 과정은 완벽하게 위생적이고 체계적이었습니다. 특히 쌀 선별 시스템은 경이로웠습니다. 고성능 광학 센서가 쌀알 하나하나를 스캔하여 색깔, 크기, 미세한 흠집까지 판별해냈습니다. 기준에 미달하는 쌀알은 즉시 제외되었습니다. 이 정도 품질 관리라면 소타는 무의식 중에 중얼거렸습니다. 일본 최고급 쌀 브랜드보다 더 철저하잖아. 옆에 있던 동료들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일정은 농민들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전라남도의 한 친환경 쌀 재배 농가, 70이 넘은 농부 박성수 씨가 웃으며 맞아주었습니다. 이 논이요, 30년 넘게 정성으로 길렀습니다. 그는 흙 한 줌을 쥐어 보여주었습니다. 보소, 이 기름진 땅, 하늘만 바라보며 농사지은 결과요. 그 눈빛에는 어떤 첨단 기술보다도 빛나는 자부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성수 씨는 손수 논두렁을 걸으며 쌀 품종 이야기, 친환경 재배 방식, 병충해 관리까지 하나하나 설명해 주었습니다. 기계가 아무리 좋아도 농사는 결국 사람 손이요. 그 한마디에 소타는 목이 메어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국립식량과학원에서 블라인드 시식 테스트가 진행되었습니다. 모두 눈을 가리고 맛을 평가했습니다. 결과는 한국쌀이 전 부문에서 고시카리를 압도했습니다. 식감, 단맛, 고소함, 뒷맛, 모든 점수에서 한국쌀이 더 높았습니다. 그 결과를 보는 순간 소타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현실이었다. 그리고 이것이 미래였다. 한국에서 돌아온 나카무라 소타는 더 이상 예전의 그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두 눈으로 직접 보고 두 손으로 직접 만지고 혀끝으로 직접 맛보았습니다. 한국쌀이 단순한 대체제가 아니라 일본 농업의 자존심을 정면으로 위협할 정도로 엄청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을 귀국 보고해 농림식품청 대회의실은 잔뜩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소타는 숨을 깊게 들이쉬고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쌀은 품질, 가격, 안전성 모든 면에서 일본 쌀과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뛰어납니다. 회의장은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카이 히로시 국장은 얼굴을 붉히며 외쳤습니다. 그건 일부 샘플에 불과해. 전체를 일반화할 수는 없어. 하지만 소타는 단호했습니다. 일부가 아닙니다. 시장 반응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수치들을 차례차례 제시했습니다. 한국쌀 첫 수입 물량 10일 만에 완판, 소비자 만족도 94%, 품질 관련 민원 제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직접 찍어온 한국 농업 현장의 영상을 틀었습니다. 논 위를 누비는 드론, 자율주행 이양기, 반도체 공장처럼 깨끗한 미국 처리장, 회의장은 숨죽였습니다. 아무도 쉽게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농림식품청 내부의 분위기는 급변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진짜 큰일 난다. 젊은 직원들 사이에서 한국 농업 시스템을 벤치마킹하자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보수 세력은 여전히 반대했지만 이제는 예전처럼 단단히 뭉쳐버티지는 못했습니다. 시장과 국민이 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쌀은 이미 일본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마트에서는 한국쌀 입고 소식에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고 온라인몰에서는 판매 시작과 동시에 품절 사태가 이어졌습니다. SNS에는 수백, 수천 건의 한국쌀 후기 글이 올라왔습니다. 세상에 이런 밥맛이 있다니. 이제 일본쌀로는 만족할 수 없어요. 국민들은 더 이상 과거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결국
일본 정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한국쌀 추가 수입 확대, 장기 공급 계약 추진, 품질 기준 재검토. 이는 단순한 식량 확보 차원을 넘어 일본 농업이 변화해야만 하는 거대한 신호탄이었습니다. 나카무라 소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드디어 진짜 변화를 위한 첫걸음이 시작됐다. 그러나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라는 것을. 하지만 변화는 언제나 반발을 부르는 법이었습니다. 나카무라 소타가 제출한 한국쌀 보고서가 공개된 직후 기득권을 움켜쥔 일부 농업단체들과 정치인들이 일제히 반격에 나섰습니다. 한국쌀은 안전하지 않다. 국산 농업을 죽이려는 음모다. 언론에도 부정적인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여론을 몰아가는 듯한 기분이 들 정도였습니다. 농촌 지역에서는 일본 쌀을 지켜야 한다는 구호 아래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소타는 안타까운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진짜 문제는 한국쌀이 아니라 우리가 변화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야. 변화의 필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익숙한 과거에 매달리는 사람들, 그 모습은 어쩌면 과거의 자신과 닮아 있었습니다. 정부는 결국 한국쌀 수입을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민 정서를 고려한 조치입니다. 그 한 줄짜리 발표문에 담긴 뜻은 명확했습니다.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정치적 선택이었습니다. 한국쌀을 기다리던 소비자들은 분노했습니다. SNS에서는 해시태그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해시태그 한국쌀 재개하라. 해시태그 국민 입맛을 존중하라. 곳곳에서 자발적인 서명운동이 벌어졌고 도쿄, 오사카, 나고야에서는 한국쌀 수입 재개를 요구하는 시민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젊은 세대는 특히 강경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거짓말을 믿지 않는다. 좋은 건 좋은 거다. 그 소리는 점점 거대해졌습니다. 나카무라 소타는 그 물결을 지켜보며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변화는 막을 수 없다. 진실은 결국 이긴다. 그리고 그는 또 한 번 결정적인 행동에 나서기로 합니다. 한국농협본부로 직접 편지를 쓴 것이었습니다. 부디 일본 국민들을 위해 다시 한번 당신들의 정성 어린 쌀을 보내주십시오. 그 편지에는 자존심도 변명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진심뿐이었습니다. 하늘은 높고 푸르렀습니다. 나카무라 소타는 고개를 들어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변화는 두렵지만 그래서 더 가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는 천천히 그러나 결연히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한국쌀 수입 중단 발표 후 일본 전역은 다시 한번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마트마다 온라인몰마다 한국쌀 입고 언제 재개되나요? 라는 문의가 쇄도했습니다. SNS에서는 해시태그 한국쌀 재개 요청 글이 폭발했고 거리에서는 작은 시위가 연일 이어졌습니다. 정부는 당황했습니다. 처음엔 일부 젊은 세대만의 반발일 것이라 여겼지만 예상과 달리 중장년층까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좋은 밥을 먹을 권리가 있다. 국산만 고집하다가 국민 건강을 포기할 건가? 이제 문제는 쌀이 아니라 신뢰였습니다. 나카무라 소타는 이 변화를 지켜보며 확신했습니다. 국민들은 진짜를 알아본다. 고개를 들고 주저없이 움직였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한국쌀 수입 재개를 검토해야 합니다. 국민 목소리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처음엔 묵살당했습니다. 하지만 여론은 거셌고 국회에서도 한국쌀 재개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은 소타 편이었습니다. 결국 일본 정부는 조건부로 한국쌀 추가 수입을 허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시 문이 열린 순간 수입 물량은 단숨에 매진되었습니다. 국민들은 환호했고 온라인은 감사의 메시지로 넘쳤습니다. 다시 그 밥을 먹을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국민의 선택을 존중해줘서 고맙습니다. 나카무라 소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진심은 결국 통한다. 그날 저녁 그는 아이들과 따뜻한 한국쌀밥 한 끼를 나누었습니다. 윤기 흐르는 흰쌀밥 위에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피어올랐습니다. 이것이 진짜 변화였습니다. 한국쌀 수입이 재개된 이후 일본 사회는 눈에 띄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마트 선반에는 다시 윤기 흐르는 쌀포대가 쌓였고 사람들은 망설임 없이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아이들의 학교 급식에도 오랜만에 따뜻한 밥 냄새가 퍼졌습니다. 이 맛이야. 진짜 밥을 다시 먹게 됐어. 작은 행복이 사람들의 얼굴을 환하게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부 보수층의 반발은 여전히 거셌습니다. 국산 농업이 무너진다. 자존심을 버릴 셈이냐? 언론에서는 양측의 논쟁이 매일같이 이어졌습니다. 나카무라 소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는 건 이해합니다. 하지만 외면한다고 변화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는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국민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그 무렵
한국 농협에서는 뜻밖의 제안을 보내왔습니다. 일본 국민을 위한 별도 공급 물량을 준비하겠습니다. 감사와 신뢰가 담긴 편지 한 장이 함께 도착했습니다. 소타는 그 편지를 손에 쥐고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결국 진심은 국경도 넘어서는구나. 그날 저녁 소타는 가족과 함께 다시 한번 윤기 흐르는 한국쌀 밥상을 마주했습니다. 작은 숟가락 하나에 담긴 따뜻한 온기, 그것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진짜 변화는 이렇게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찾아오는 거야. 한국쌀 수입이 안정적으로 이어지면서 일본 사회 곳곳에서도 변화의 움직임이 일어났습니다. 젊은 농부들이 우리도 바꿔야 한다며 스마트 농업 기술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에서는 한국 농업 혁신 사례를 소개하는 강연이 열렸고 농촌 마을에도 변화를 꿈꾸는 바람이 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쉽게 무너뜨릴 수 없는 벽도 남아 있었습니다. 보수 언론은 끊임없이 전통을 외쳤고 일부 정치인들은 국산만 고집을 외쳤습니다. 그 속에서 나카무라 소타는 조용히 행동으로 답했습니다. 변화는 말이 아니라 결국 삶 속에서 증명되는 것. 그는 직접 현장에 나가 젊은 농부들과 손을 맞잡고 한국식 스마트 농법을 시연했습니다. 조금씩 그러나 분명히 변화는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더 이상 국적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맛있고 건강한 밥을 당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도시에서는 한국쌀을 주재료로 삼은 새로운 레스토랑들이 생겨났고 한일 농업협력이라는 단어가 뉴스에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소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강함이란 과거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변화를 선택하는 용기라는 걸. 작은 변화들이 쌓여 조금씩 세상을 바꿔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일본 거리 곳곳에서 변화를 실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트 선반 위에는 일본산, 한국산이라는 경계 없이 다양한 쌀들이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출신지를 따지지 않았습니다. 맛있으면 그만이지. 좋은 걸 선택하는 거야. 간단하지만 그 안에는 큰 변화가 담겨 있었습니다. 한일 농업 교류 프로그램이 시작되었고 일본의 젊은 농부들은 한국으로 연수를 떠났습니다. 한국 농민들은 또 일본을 찾아 서로의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경계는 점점 옅어졌습니다. 소타는 그런 풍경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는 경쟁자가 아니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동반자야. 그 깨달음은 오랜 시간 가슴속에 쌓여온 벽을 허물고 있었습니다. 어느 겨울 아침 나카무라 소타는 가족들과 함께 따끈한 밥을 지었습니다. 그날 밥상 위에는 일본 쌀과 한국 쌀이 반반 섞여 있었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은 아무렇지 않게 밥을 떠먹으며 웃었습니다. 이 밥 정말 맛있다. 소타는 조용히 밥을 한 숟갈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그 따뜻함이 온몸으로 퍼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어디서 왔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길러지고 어떤 마음으로 만들어졌느냐는 거야. 그 순간 그는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대단한 나라라는 겁니다.